네, 여러분은 지금 나우제주TV 증권경제방송 돈의 맛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요, 주목해볼 만한 섹터나 테마 어떤 게 있을지 살펴볼 텐데요. 채널 고정 부탁드리고 오늘도 올라올라 김은수 아나운서님과 함께합니다.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올라올라를 위해서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반도체주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미국이 반도체와 배터리 등 이 핵심 산업 분야 공급망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면서 한국 등 이 동맹국과에는 협력을 강화하기로 나섰는데요. 앞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의 이런 세계 시장 진출이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오늘 정부가 K반도체 전략에 1조 5천억 원을 투입하는 등 이 예타 산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반도체 품귀 현상을 겪고 있는데 이 네. 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반도체 품귀 현상이요,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수급난 장기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내년 1분기에서 2분기까지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기 어려울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도 이 단기간 내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 때문에 좀 생산 차질을 최소화할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K반도체 벨트 개념도인데요. 제가 지난달에 올라올라에서 이 반도체 관련해서 얘기를 다뤘을 때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림 보시면요. K반도체 벨트 개념도입니다. 보면 판교, 화성, 기흥, 화성, 평택, 천안, 온양, 이천, 용인, 괴산 이렇게 정말 K 모양의 지역을 이으면요. K 모양이 나오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옆에 파운드리, 소부장, 메모리, 파운드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 해당 지역에 저 파운드리 기업이 이제 들어선다는 얘기예요. 네, 메모리 기업이 들어서고 그리고 그 지역에 이미 기업이 들어섰다면 저 기업에 더욱더 투자를 늘리겠다. 이런 정부의 계획을 발표를 한 것입니다. 네, 어쨌든 이 보면은 K반도체 벨트 규모가 1,388만 4,297제곱미터 그리고 입주 기업 수가 208개 이르고요. 이 매출 기대 효과가 122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런 투자 정책이 정부의 대책이 차량용 반도체의 국산화 공급망 이 구축에는 도움이 되지만 좀 앞으로 이런 글로벌 당장의 수급난을 해소하기는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인 흐름 때문에 미국이 공급망 대책을 내세운 것이죠. 특히 이 반도체 부족 문제와 관련해선 동맹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약 56조 원을 투입하겠다. 그리고 한국 동맹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 정부가 공개한 보고서에서 이 삼성전자가 본문에 총 27번이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이 해외 기업 중에서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언급이 됐고요. 그러네요. 그만큼 미국 정부에서도 이 삼성전자 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거죠. 이렇게 아나운서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네. 한국이나 삼성을 굉장히 많이 언급했는데 네. 또 그만큼 동맹을 강화하자는 이 바이든의 러브콜이라고 봐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가 100일간의 검토 끝에 내놓은 대책이잖아요. 네, 근데 한국이요 70여 차례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삼성전자는 27번을 언급을 했고 한국은 74회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과 일본, 이 타이완의 동맹국을 좀 자주 언급을 하면서 홀로 공급망 취약성을 풀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요. 또 그리고 지난번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투자 계획을 성공적인 사례로 적시를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이 170억 달러 이상의 미국 반도체 투자를 포함한 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공정한 이 반도체 칩 할당을 통해서 동맹국과의 관계를 더욱더 공고히 하겠다라고 밝힌 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 또 시그널을 받았지만 네. 또 보면은 우리 기업들 입장이 난감할 것도 같은데요.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이런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합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또 반대로 중국 측 반발을 우려하지 않을 수는 또 없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 공급망 정책을 발표를 할 때 중국을 겨냥해서 그쵸.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바로 즉각 반발에 나섰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좀 기사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미국이 어떻게 발전할지는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어. 왜 우리를 가상의 적으로 모느냐? 라고 했고요. 이 미국의 법안에 냉전적인 사고가 가득 차 있다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어쨌든 뭐 중국에 대한 투자가 많은 우리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좀 곤경에 취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서방과 중국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건 아닌지 좀 그러네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우리 정부가 좀 경제계와 함께 고민을 하면서 이거는 좀 외교적인 방안으로 풀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입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이 동맹 국가에게 중국 견제 동참을 하라라고 조금 더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좀 그렇겠죠. 점쳐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번 전략에 따라 자국 기업의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에 우리 기업의 입지가 조금은 또 불리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지금 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 뭐 우리가 과거에 한번 이제 부딪힌 이력이 한번 있었지 네. 않습니까? 바로 사드 문제였는데 그렇죠. 네. 당시 이제 사드로 인해서 우리가 이 산업 전반에 피해가 야기됐던 게 좀 가시화됐던 사례가 그쵸. 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 사드의 어떤 보복 피해가 완연하게 다 해체된 것은 아니죠. 맞아요. 우리가 뭐 한 영이 좀 완화됐다라고는 하지만 네. 완벽하게 이게 해소됐다라고 좀 보기에는 좀 약간 리스크가 좀 있었고 네. 당시 이 국내 중국 내의 이 롯데마트를 비롯해서 많은 사업 부문들이 철수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어떤 사업 부분의 영역이 다시 한번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이 갈등으로 인해서 네. 우리나라까지 이제 포함된 어떤 이해관계적 측면의 어떤 산업 충돌이 좀 일어난다면 네. 분명하게 타격을 입는 그런 종목들이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다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외교적 정치 부분을 이 산업의 어떤 맞아요. 영향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네. 두 번째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좀 질문해 주셨죠. 뭐 지금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중국과 미국과의 어떤 이 시너지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 반도체 전쟁이 가시화가 되면 사실상의 최대 피해국은 중국이 되는 겁니다. 중국이요. 중국이요. 이 반도체 시장은요 시장 네. 진입이 쉽지가 않아요. 음. 지금 중국도 반도체 굴기라고 해서 네. 근 5년 전, 10년 전에 막대한 국가 주도하에 반도체 사업을 육성했지만 네. 지금은 관련된 이 어마어마한 투자금이 들어갔던 이 회사들이 거의 해체됐거나 지금 거의 구실을 못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네. 물론 이제 대만의 경우에는 독보적인 어떤 기술 개발을 통해서 네. 반도체의 어떤 입지를 좀 다져가고 있는 가지고 것에는 있죠. 좀 비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독보적인 어떤 반도체 환경을 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에 비해서는 어떤 중국도 이런 어떤 기술력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크게 미비하기 때문에 네. 그러한 요인이 만약에 가시화가 된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은 중국이 좀 불리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리고 대표님, 사실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한미 정상회담 수혜주로 원전이나 방산주들은 시장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네. 그에 비해 이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주들은 이 수혜를 누리지 못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느끼기에 한미 이 정상회담 이후에 관련된 종목들, 섹터들이 크게 시세를 좀 냈는데 유독 반도체만 좀 우리가 상승폭이 좀 더졌다라고 평가하는데 네. 이거는 올해 초에 이미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호황기 관련된 이슈가 한번 부각되면서 이 반도체주,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주 모두가 네. 시세를 한번 크게 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이 조정기에 좀 접어든 그런 흐름인데 이 투자 확대에 따라서 이 미국 시장이 좀 본격화된다면 네. 충분하게 다음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뭐였죠? 항상 기대감을 수반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난 이후에 조정기에 접어드는 이후에 다시 추세적인 실적? 상승을 가려면 실적? 실적이죠. 네. 실적. 그래서 실적. 수주가 나와야 되고 그렇죠. 네. 돈이 들어와서 돈이 지속적으로 이제 외형 가치를 만들어줘야 기업의 상승 가치가 좀 달라지는 건데 그러한 수순은 반기 이후에 좀 본격화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미국의 공급망 재편이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봐야겠네요. 충분하죠. 이게 뭐 우리한테 항상 불리한 투자 조건은 아니다. 미국 내 시장에 네. 이 반도체 이 생산 설비, 반도체 공장을 좀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인데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도 막대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좀 약정을 한 거죠. 네. 우리가 해외 기업에 투자를 할 때는 이런 거예요. 미국의 인건비나 우리나라의 인건비를 비교했을 때 네. 우리나라 인건비가 결코 비싸냐? 아니라는 거죠. 미국과 비교했을 때 크게 이 비싸고 싸고의 부분이 없어요. 즉 인건비에 대한 어떤 메리트는 없지만 네. 미국 이 국가 안에서의 이 반도체
이 소비율, 그러니까 수요 부분이죠. 네. 수요 부분에 대한 어떤 대응 이 차원에서는 미국 시장이 하나의 큰 시장 파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요인 때문에 미국의 이제 막대한 투자를 통해서 이제 반도체 이 공장을 좀 설립을 하는 건데 이에 따라서 이 부과되는 부분들은 이 부분 플러스 알파에 대한 요인이 더 크고 두 번째 미국 정부의 막대한 좀 지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네. 서로가 좀 윈윈하는 어떤 전략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럼 또 주목을 해볼 만한데 그럼 이 반도체주나 부품주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대표님? 예, 일단은 지금 이 미국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지금 이 반도체주가 크게 시세를 좀 만들지는 못했지만 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종목들이 가장 먼저 수혜로 좀 예상이 될까? 이게 네. 순서가 좀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쵸. 지금 미국에 만약에 빈 땅에 자 이제 공장을 짓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다면 뭐부터 움직여요? 장비주부터 움직이죠. 네. 장비가 그렇겠네요. 납품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장비가 셋업이 끝나고 나면 뭐가 들어가요? 생산에 필요한 소재와 부품들이 들어가고 네. 그리고 나서 양산품인 반도체가 납품되면 그런 어떤 산업의 어떤 사이클이 이어지는 건데 네. 가장 한미 정상회담 이 반도체 이 회담의 가장 큰 수혜로 전망되는 부분은 저는 반도체 장비주라고 봅니다. 장비주. 자, 먼저 선행돼서 움직이고 먼저 납품돼야 되는 이 필수품인데 잠깐 좀 화면 보도록 하죠. 반도체 장비주 제가 좀 픽을 좀 해봤는데 한 우리가 20여 종목이 넘는 네. 그런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에 장비 관련된 모든 종목들 다 취합을 해봤지만 네. 자, 단연 6개를 압축을 해드리겠습니다. PSK, 테스, 오닉, IPS, AP 시스템, 이오테크닉스, 신성 ENG. 자, 이 종목에선 제가 항상 강조드렸고 여러 번 누누이 노래를 불렀던 종목들이 있었죠. 자, 있었죠. 실적이 완연했고 성장폭이 확대될 것이다. 1년이 다니고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른 그런 종목들이 충분하게 있는데 물론 이 6종목 모두 다 성장성을 완연하지만 시장 점유율 관점에서 특히 3종목 정도로 압축되는 종목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한 종목 더 이 부가치 좀 볼 텐데요. 바로 또 주목해야 될 이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비메모리. 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인데 네. 자, 여기에 또 하나 겹쳐 있네요. 원익 IPS, 원익 홀딩스, ENF 테크놀로지. 지금 이 반도체 시장, 특히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가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특히나 더 이 관심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네. 요 세 종목 정도는 우리가 한번 이 관심 종목에 넣어서 실적적인 요인 플러스 이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우리가 체크하면서 노려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의견을 드리고 아까 우리가 언급드렸던 장비주 중에서는 딱 3종목 정도가 아주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힌트만 좀 남겨드리겠습니다. 너무 궁금한데요. 네. 네, 반도체 장비주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주 짚어주셨고요. 3가지는 비밀이라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과 하단에 있는 번호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반도체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소 어려운 주제라 또 아나운서님께서는 여러분께 더 재미있게 전달해 주려고 열심히 공부했고 또 대표님께서는 과연 어떤 종목 픽으로 할까 열심히 고민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너무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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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여기서 마무리를 할 텐데요. 돈의 맛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민경철 전문가의 상한가를 꿈꾸는 남자, 네, 상승률, 하락률, 상위 종목 분석 전해드리면서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돈의 맛 끝까지 시청해주세요.